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바로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 전국 기준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109.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19.5였던 11월보다도 10.1포인트가 하락한 수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도 석 달 연속 보합 국면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전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뚝 떨어지게 된 건 일단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있죠. 여기에 또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 관망세 등이 겹치면서 나온 현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안정화 흐름이 대선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좋은 상가 매물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알토마토 TV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용인시입니다. 조금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용인시 역북동에 위치한 상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사님, 용인시 역북동의 상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개요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곡으로 현재 좀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는 약국, 2층에는 3개의 그 병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성형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또 소아과 등 3개 과가 현재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국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알찬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에버라인 명지대역 쪽에 인근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제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36.436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분양 면적은 96.856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본 물건은 이제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본층 위층에는 약 한 180세대의 오피스텔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피스텔은 이제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됐고 임차가 다 찼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약간 설명드리면 주상 복합으로 좀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오피스텔 약간 180세대로 꾸며져 있는데 다 이제 분양이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11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 약국에 이제 그 임차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뭐 알짜배기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약국으로 임차가 맞춰진 알짜배기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요 정보 간단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주상복합 상가로 만나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특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건물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역북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이렇게 역북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에버랜드 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했다. 즉 명지대역 주변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머릿속에서 약간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주변 자체가 뭐 부채꼴 모양 형태로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있는 알짜배기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주변 환경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지금 약국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월세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임차 기간이 5년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연장을 하신다고 한다면 상가치고는 상당히 좀 좋은 매물을 좀 갖고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상가 2019년 10월에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1층에 약국이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병원들도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점 파악을 해두시길 바라고 주상복합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시 역북동 이쪽에 입지 여건 얼마나 훌륭한지 호재까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본 물건의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 명지대 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에버랜드 역이라고 해서 경전철 있죠. 에버랜드 역에서 명지대 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 중부대로와 신중부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부대로와 신중부대로 주변 자체가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우 수요층은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층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이 3개과가 현재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국으로서 월세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물건이다. 또 하나는 약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독점적 형태로 현재 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게 꾸며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변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꾸며져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뭐 시읒 아파트라든가 디귿 아파트 또 이응 아파트를 주변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배우 세대가 거의 뭐 한 1000세대, 뭐 1200세대, 700세대, 800세대 등 주변 지역이 동그랗게 이제 아파트로 좀 꾸며져 있는 것이 이 본 물건의 특징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랄까요, 소위 말하면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는 근린상가 지역의 핵심 지역에 위치했다. 그만큼 동선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아파트 세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초, 중, 고가 상당히 밀집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초, 중, 고가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거주자가 상당히 좀 많이 거주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역북동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이 뭐 시청이라든가 법원, 또 디지털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뭐 상공회의소 등 주변의 업무 시설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위 말하면 아파트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업무 시설 단지도 함께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인구 증가도 상당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주변에 위치가 좋네요. 뭐 아파트가 뺑 둘러싸고 있고요. 실제로 학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장인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수요가 넘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주변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여기 개발 호재들도 상당합니다. 이사님, 개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이제 용인시가 이제 1월 13일부터 이제 특례시로 이제 습격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만큼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밀집 지역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1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이제 특례시로 이제 승격을 시켰죠. 특례로 승격을 시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만큼 세수 확보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은 주변에 이제 도로라든가 교통 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용인시가 이제 마음껏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주변의 호적거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국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어떤 집가 상승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여기 용인시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용인의 이제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올해 22년도에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용인시 원산면 일대가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다. 커진다는 것은 본 물건지 즉 본 물건이 있는 이 주변 지역까지도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25만 평 부지에 약 한 1만 7천여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이 꾸준하게 몰릴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번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고 올해 2022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24년도면 이제 첫 가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188조 정도의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용인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면서 또 용인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상당히 좀 큰 호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용인시에 있는 플랫폼 시티가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용인시 즉 구성역 쪽 주변 일대에 이제 GTX A 노선이 이 GTX 노선치고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GTX 안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하나로 취합을 해서 하나의 복합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GTX라든가 지하철, 교통을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래서 용인 안쪽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를 또 하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또 직장인 수요층을 불러낼 수 있는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인시는 특례시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이런 어떤 기본 바탕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국으로 임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집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1월 13일자로 특례시로 거듭난 용인이죠. 자, 용인의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요. 개발이 참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명칭을 또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상이 기대가 되는 곳이 용인일 텐데 그중에서도 역북동에 위치한 상가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역북동의 상가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본 물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국으로 임차가 맞춰졌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또 바로 위층에 세계과가 현재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과라든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많은 어떤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국도 상당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월세에 대한 기대감 또 꾸준한 월세 수익,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국에 들어가 있는 상가를 상당히 좀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의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11억입니다.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1억에 월 400만 원, 현재 지금 1억에 월 400만 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약국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같은 경우는 뭐 6억, 뭐 최대까지는 뭐 8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6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월세 4억으로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월세 수익이 상당히 좀 높죠. 그걸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셨는데요. 뭐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이거든요.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용인을 살펴드렸죠. 여기서 수원 넘어가서 바로 화성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인데 여기는 오산동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사님, 오산동의 상가 개요부터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제 화성시 오산동 하게 되면 오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전화가 좀 많이 왔는데요. 본 물건은 소위 말하면 동탄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요. 소위 말하면 동탄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1년 8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약간 늦어져서 올해 22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마무리되는 그 건물이 거의 마무리가 100% 거의 100% 마무리가 되는 물건이다. 즉 현장에 오시면 물건을 보시고 현장에서 계약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는 동탄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는데 본 물건 바로 위쪽에 사거리가 위치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탄에서 인덕원으로 연결되는 인덕원선이 이 본 물건지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도보로 약 한 1, 2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했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동탄역, GTX가 지나가는 동탄역과 지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연결이 돼서 주변 지역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오피스텔이 약 한 200개 호실로 꾸며져 있는데 본 물건이 건물이 다 준공되기도 전에 오피스텔이 다 이제 분양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상가는 42개 호실이 되어져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3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요. 이 상가가 유치원, 즉 영어 유치원으로 임차가 확정되어져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영어로 유아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상당히 유명한 영어 유치원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제 월세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약 한 2억 9,9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꾸며져 있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소위 말하면 1억대의 상가 물건을 알짜매기 상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 약 한 200호실, 상가가 42개 호실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차가 먼저 확정되어져 있는 영어 유치원이 약 한 8개의 호실을 사용합니다. 8개 호실 중에 1개 호실을 가져와서 현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바로 길 건너편이 아파트 배우 세대가 약 한 만여 세대로 꾸며져 있는 아파트 배우 세대의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아파트 배우 세대의 어린이를 보고 이제 유치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밀접되어져 있고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부채꼴 모양 형태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 수익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산동의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이에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상가 간단히 또 위치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입지 요건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요건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요? 네, 본 물건의 그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바로 동탄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동탄역 쪽에 인접해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30평대 가격이 상당히 좀 큰 가격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촌으로 꾸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SRT라든가 GTX 이 동탄역에서는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또 하나의 호재는 본 물건지 바로 위쪽에 인덕원이랑 연결되는 인덕원 동탄선이 바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탄역과 또 지하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배우 수요층을 거두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배우 세대만 하더라도 약 한 1만여 세대가 넘을 정도로 빼곡하게 아파트로 좀 꾸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약 한 16,000세대가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영어 유치원이 이제 3층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더라도 뭐 월세 수익을 내는 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강남에서 이제 동탄으로 연결되는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위례라든가 판교 또 분당과 광교 신도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과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강남과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아파트로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상가로서는 아직까지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어떤 그 매수 시기 자체가 현재 그 매수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좀 살펴드렸는데요. 뭐 초역세권 걸어서 1, 2분이면 동탄역까지 간다고 합니다. 정말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주변에 10,000세대가 넘게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상가로서의 입지는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호재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동탄 하게 되면 뭐 개발 호재가 아직까지 잠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강남과 가깝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호재도 동탄에서 다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동탄 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인덕원 동탄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덕원 동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본 물건지와 바로 앞에 이제 그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것만 가지고도 집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 즉 동탄에서 연결되는 이 트램선입니다. 이 트램선 자체가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2024년 정도가 되면 좀 운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하지만 1호선과 2호선까지 연결되게 되면 한 26년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탄에 트램선이 연결된다는 것은 트램선 치고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또 빨리 개통이 되고요. 이것도 어떤 관광의 어떤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호재도 본물권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여기 안쪽에 이제 광역 비즈니스 플랫폼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 시범 단지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인구수, 직장인 수요층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을 현재 좀 개발 중에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또 하나의 호재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GTX A 노선입니다. 이 GTX A 노선이 연결이 되면 현재 동탄에서 용인, 성남, 또 삼성까지 이어지고 또 길게는 또 운장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GTX 노선치고는 현재 가장 빨리 현재 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즉 내년이면 아마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GTX 노선은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이 GTX 노선 자체는 뭐랄까요, 황금 노선에 뭐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런 어떤 개통이 되게 되면 주변의 어떤 동탄에 대한 아파트 가격 또 상가에 대한 가격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동탄과 이천을 잇는 순환도로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 부분적으로 현재 좀 개통이 되면 한 28년도면 또 제2의 외곽순환 노선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물리라든가 교통이 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직장 수요층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어떤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탄에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볼 텐데요. 자, 이사님 그러면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억 9,9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이제 별도가 되어 있는데 부가세 어차피 뭐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상 매매가에서 부가세는 뺐습니다. 2억 9,900만 원에 현재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월 12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맞춰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투자금 자체가 이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이 상가 물건입니다. 이 상가 물건을 찾는다 하더라도 1억대의 상가 물건을 찾는다. 그것도 5년 동안 임차 계약이 되어져 있는 안정적인 물건을 찾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억대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가능한 5년 동안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2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대부동산의 이경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대부동산의 이경남입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되면서 최근 상가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기에도 고려해 볼 만한 상가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경남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남 대표님이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이끄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탄한 배우 수요와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 바로 강서구죠. 여기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어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마곡동인데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곡동의 상가, 개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구분 상가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는 도보로 약 5분 거리로 마곡지구 내 여러 상권 중 발산역 상권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발산역 상권은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이나 LG 사이언스파크 동쪽 지원시설 용지가 마지막 개발 가능 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이 지원시설 용지 등 발산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건물 산 3층에 위치한 구분 상가입니다.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3층은 전체 8개호가 피부가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피부가로 임대 중인 8개호 중 1개호의 예상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이며 전용 면적은 41.63제곱미터, 약 13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분 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799.3제곱미터, 약 242평이고 연면적은 4,898제곱미터, 약 1,482평입니다. 또한 건물의 3계면이 개방되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본 상가 건물의 임대 현황을 보면 지상 3층부터 5층까지 모두 병원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발산역 상권은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지만 발산역 8번 출구와 연결된 2대 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삼면이 또 개방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상가로서 위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지하철역에서 참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입지 여건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마곡지구는 여타 다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구에 비해 교통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지구 내에 지하철 3개 노선이 통과하며 지하철역이 6개나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까지는 5분, 인천공항까지는 35분이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 및 경기도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본 물건은 이 중 상권이 가장 발달된 발산역과 도보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요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신도시 상가가 그렇듯 마곡지구도 상권 활성화가 무척 더딘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억만 가지고 이곳을 찾는 분들은 아마도 상점벽해라는 말이 떠오르실 듯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곡은 LG그룹이 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주 근무 인력만 2만 2천여 명인 LG 사이언스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마곡의 모습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 식품계열 R&D를 총괄하는 롯데중앙연구소가 2017년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코오롱, 넥센 등 대기업이 줄지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16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지구 내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들이 입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빠르게 입점하였고 현재는 음식 업종의 경우 거의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입점해 있을 정도로 상권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물건이 위치한 발산역 상권은 여타 지구 내 다른 상권보다 규모나 매출 면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LG를 비롯한 기업체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유도 있겠지만 타 상권에 비해 인구 유입 요소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근 먹자 상권이 쇠퇴하면서 발산역 상권이 이를 그대로 흡수한 측면이 있고 등촌동 일대 배우 수요가
발산역 상권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발산역 8번 출구 쪽에 약 1014호 병상인 이대 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발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 현재의 발산역 상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하철 역사 상부와 주변 녹지축을 연결해 걷고 싶은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곡지구는 중앙공원인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지하철역과 거점공원이 연결 녹지를 통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축은 지구 내 이용객들이 주요 동선으로 기능하고 있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카페 거리도 이 연결 녹지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도 이렇듯 중요한 연결 녹지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의 흡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아직도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강서구청의 마곡 이전도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서구는 마곡역 100m 거리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통합천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6년으로 지난 4월 SH공사와 730억 규모의 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면서 청사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마곡 특별계획구역 내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9배 수준이며 연면적은 서울 코엑스의 약 2배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에 쏠린 마이스 수요를 서남권으로 분산시키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마곡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든든하게 한번 챙겨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나 가격적인 측면이 되겠죠.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곡지구 발상역 상권에 위치한 구분상가는 현재 피부가로 임대 중이며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810만 원, 월 임대료는 178만 원으로 실투자액은 5억 160만 원입니다. 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렸지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경남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구월동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 1, 2호선이 지나는 인천시청역으로 도보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상가는 인천광역시청과 교육청, 시의회 등이 밀집해 있는 구월 업무지구에 위치해 유동인구 또한 풍부한 곳인데요. 자, 대표님, 상가가 인접한 곳에 도로 정비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시청 앞 미래로 회전교차로 일원해서 시청 입구 삼거리까지 미래로 교통 정원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으로 미래로 일대를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변모시켜 플리마켓 등 각종 행사를 유치,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럼 구월동 상가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복합 대단지 건물 내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도로변에 위치해 건물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동시에 품은 건물입니다.
건물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인천시청의 주차장도 이용 가능해 주차 편의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GTX B 노선은 특히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GTX B 노선은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시 마서까지 이르러 서울 경기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풍부한 교통개발호재와 배후 수요로 상권의 미래가치 또한 기대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청역, 그러니까 시청 인근으로 와봤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구월동의 상가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보죠. 네, 본 물건은 인천시청 9월 업무지구에 위치한 구분 상가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과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은 GTX B 노선의 정차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인천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집중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중앙공원과 인접해 있어 나들이 수요도 풍부합니다. 본 물건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청 앞 도로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본 물건지 주변의 나들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20층 건물 중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272.24제곱미터 약 82평으로 현재는 당구장으로 임대 중이며 예상 매매가는 8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분 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1412.9제곱미터 약 427평이고 연면적은 12,154제곱미터 약 3,677평입니다. 본 상가 건물의 층별 용도를 살펴보면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 18세대, 오피스텔 12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 및 기계식 123대, 승강기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드리는 곳 구월동, 구월 업무지구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1, 2층에는 상가, 그 위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건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렸는데 이번에 입지 여건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본 물건은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과는 직선거리 350m, 도보로는 5분 거리로 지하철역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물건지 바로 왼편에 예술로와 중앙공원이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에서 예술로나 중앙공원을 이용해 본 물건지로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며 향후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가 개통이 되면 본 물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본 물건지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예술로를 따라 인천시 남동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3.9km에 이르는 벨트형 녹지입니다. 중앙공원은 녹지로서의 기본 역할뿐만 아니라 인천 지하철 3개역의 출구가 위치하고 예술회관, 종합터미널과 같은 인천 내 주요 시설들도 위치하고 있어 남동구 내 주요 상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예술회관, 문학경기장이 모두 이 중앙공원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각종 문화, 체육 행사들도 이곳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앙공원과의 연결성은 상권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이 중앙공원과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는 중앙공원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청 앞 광장입니다. 광장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인천의뜰로 정해졌는데요. 기존에 차도로 인해 나누어졌던 광장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을 목표로 2020년 11월 1일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의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9월 업무지구의 상권 활성화는 중앙공원과 시청역 광장을 어떻게 연계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한 9월 업무지구는 이름 그대로 인천시청을 비롯한 인천 내 주요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시청역부터 우측으로 중앙도서관, 인천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시의회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시설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구의 98%가 일반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권의 특징을 보면 크게 인천시청 열린광장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집니다. 동쪽 블록은 상급 종합병원인 길병원을 주축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 블록은 인천교육청부터 인주대로에 이르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행자 전용 도로를 따라 양옆으로 상가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동쪽 블록보다는 스트리트형 상가답게 이용객의 흐름이 많다는 것이 이쪽 블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지 반경 1.5km 이내에는 규모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도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청 바로 우측에 있는 총 3개 단지 약 8,9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초 초교 인근의 재개발 단지를 포함해서 인천시청 주변에는 신규로 공급 예정된 아파트 물량도 많은 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인천시청역 광장을 인천시는 시민의 휴식 공간 및 시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열린광장 옆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총 3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1, 2층은 지하 형태로 만들어지며 주차 면수는 지금보다 251면이 추가되게 됩니다. 옥상엔 광장을 조성해서 기존의 광장과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9월 업무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결될 전망이며 시민들이 열린광장에 대한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미래로 교통 정원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미래로는 인천시청 앞 열린광장에서 시청 입구 3거리까지 연결된 도로를 말하며 길이는 450m에 이릅니다. 교통 정원화 사업이란 보행자 중심의 안심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 정원화 시설이 도입된 도로를 말합니다. 교통 정원화 시설이란 도로를 지그재그로 만들다거나 소형 회전교차로 또는 도로의 폭을 좁히는 것 같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작년 국토교통부가 주최로 열린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인천시의 미래로 교통정원화 사업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의 이유는 교통정원화 시설 도입은 물론 경관까지 고려한 뛰어난 디자인 때문이었는데요. 인천시는 미래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보도의 폭을 넓혀 시민들의 다채로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접한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여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유입도 많아질 것이고 인근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청이 위치한 9월 업무지구가 시민들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사업이 결국 GTX B 노선의 인천시청역 개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서 마석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인천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교통수단입니다. 인천 내 정차역은 송도, 인천시청, 부평역으로
새로 구축되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들 3개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역에서도 가깝고 업무지구 내에 있으니까 상가로서의 이 수요 상당히 좋은 곳이죠. 거기다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볼게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분상가는 인천시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이라는 좋은 호재를 품은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8억 원이며 현재 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대료는 350만 원의 임대 중에 있습니다. 대출액을 60%로 가정했을 때 실투자액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경남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